앞에 거 보고 안녕하십니까 오마이뉴스 독자 여러분 그리고 네티즌 여러분. 오늘의 오연호 리포트는 지난번에 이어서 역시 방송으로 써보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유시민 의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티즌들의 관심 속에 유시민 의원이 그저께 토요일 날 1차 투표 이후에 사퇴를 하셨습니다. 대통합 신당의 본경선 후보로 나섰는데요. 첫 번째 날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상보다 좀 빨리 사퇴를 하셨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후보 단일화, 친노 후보 단일화를 예상했기 때문에 예상대로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시민 의원께서 이제 이해찬 후보의 선대본부장을 맡으셨습니다. 선대위원장. 선대위원장. 예, 그래서 어제부터죠? 어제부터 이미 이 활동을 시작을 하셨는데요. 과연 이 유시민 효과 얼마나 날 것인가 오늘 네티즌 여러분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특히 오늘 그 생방송은 네티즌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요. 벌써 52명의 독자 여러분께서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유시민 후보를 사랑하신다는 분은 지지자들의 마음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의견도 올라왔고요. 또 유시민 왜 안 웃고 있나 이런 독자 의견도 벌써 올라왔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독자 의견을 올려주시면 그때그때 바로 유시민 의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퇴를 했습니다만 그동안 굉장히 고생을 하셨겠어요. 목은 안 쉬셨습니까? 괜찮습니다. 네. 28일밖에 안 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 네티즌들 예상으로는 사퇴 선언 직후에 예상보다 좀 빨리 사퇴를 하셨구나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좀 비행기를 띄우려고 했는데 네. 활주로가 짧아서 네. 달리다가 뜰락말락 할 때 활주로 끝에 음. 닿아버려서 거기서 주저앉은 음.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죠. 네. 예. 근데 어떻습니까? 그때 그 사퇴 결정을 결과 발표 직후에 거기 단상에 앉아서 직접 결정을 했다. 직자적으로 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면 사전에 좀 준비를 하셨습니까? 원래 제가 이제 그 단일화는 다 긍정적으로 네. 이제 받아들였죠. 네. 그리고 이제 이해찬 후보께서도 한 표라도 지면 던질 거로 봤습니다. 네. 나도 한 표라도 지면 던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득표 결과를 전혀 모른 채 올라가서 거기서 들었기 때문에 네. 잠시 그 세 후보가 앞에서 인사말 하는 시간 한 5, 6분 동안 누구하고 상의할 수도 없고, 네. 뭐 메모지도 없고 볼펜도 안 들고 올라갔고 그래서 네. 머릿속으로 차분히 한 5분간 정리를 해보니까 여기서 던져야 되겠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어차피 던질 거면 첫날 던지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냥 한 거죠. 네. 만약에 그 단상에서 핸드폰이 있었고 누군가 딱 한 사람하고 상의할 기회가 있었다면 누구랑 상의했을까요? 우리 시민광장 대표, 예, 아. 별천사님하고 네네. 상의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그 사실 이번 경선 과정에서 이제 시민광장이라는 이른바 유시민 지지자 네티즌 그룹 이게 굉장히 그 맹활약을 했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초기부터 쭉 그들과 이제 함께 했을 텐데요. 이게 2002년에 노사모 그들의 어떤 문화와 이 시민광장의 문화가 좀 닮은 점도 있고 좀 차이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거를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이제 많이 다르죠. 네. 그 양상은 좀 비슷해 보이지만 내용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선 네. 노사모는 노무현이라는 한 자연인을 음. 중심으로 네. 이제 감동이라는 코드를 가지고 아. 모인 분들이죠. 네.
노무현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네. 이제 그것이 절대적이었죠. 네. 노무현이라는 정치인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보호 본능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수많은 좌절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거의 굴하지 않고 싸워온, 그러니까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이게 얼마나 네. 그 매력적인 구호예요. 갈급했죠 그때. 예. 근데 시대 정신이었고 저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만큼 네. 이제 그렇게 감동을 주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저는 그렇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제가 정치인으로서 어떤 좌절도 겪지 않고 네. 출마해서 다 당선되고 최고위원 선거도 출마해서 당선되고 네. 장관도 지내고 뭐 별로 그렇게 보호 본능을 불러일으키게 하거나 네.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사람은 못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왜 그분들이 모였냐? 여러 가지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모이긴 했지만 노사모에 비하면 네. 이 정당 개혁의 중요성, 의미, 아. 그 정당 제대로 된 정당을 보고 싶은 생각, 네. 그러한 좋은 정당의 당원이 되고자 하는 욕망, 네. 이런 것들이 매우 강한 분들이죠. 네. 예, 그래서 행동 패턴도 많이 다르고, 아. 예, 사람들 분위기도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네. 예. 그 우리 오마이뉴스 댓글에 바로 사태 직후에 올라온 한 네티즌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속상해가지고 소주 한 잔 마시고 엉엉 울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사태를 결심할 때 이 지지자들이 부담스럽지 않았나요? 부담스럽다기보다는 굉장히 미안했죠.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열성적으로 도와주셨는데 네. 이제 후보가 그릇이 작고 그 역량이 부족해서 못 든 것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그냥 미안한데 그 미안한 마음 어떡하지 하는 그런 게 제일 컸고 네. 그래도 이해해 주시겠지. 예, 그런 생각으로 던졌습니다. 그 다음날 강원 충청까지 그냥 가게 되면 네. 이제 이 후보가 이해찬 후보가 강원도에서는 1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가 거의 어려운 이제 판세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양강구도로 가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네. 예, 그런 전략적 판단도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저희 지지해준 분들 또 그 전날 하루에 1억 1천만 원 넘게 네. 후원금이 쏟아져 들어왔던 네. 그런 일들. 그게 그 전에 김민석 씨가 정몽준 캠프로 간 날 노무현 후보 홈페이지에 7천만 원 정도가 들어왔었는데요. 근데 이번에 예, 1억 1억 1천만 원이 네. 하루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참 미안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예, 1,219원 낸 사람도 있고. 예, 뭐 121만 9천 원, 예, 그런 분들도. 네. 근데 그 사태 순간을 이제 기자들이 표현하면서 어떤 언론은 뭐 울었다. 에이, 또 본인은 땀방울이었다. 뭐 예, 안 이렇게. 울었어요. 예, 안 울었습니까? 예, 근데 집에 가서 어떻게 그날 밤에 좀 몰래 울었습니까? 집에 못 갔죠. 그날 아. 제주도에서 1박을 네, 했고 그랬었군요. 오랜만에 이제 제 아내하고 네. 같이 만났죠. 네. 예, 저는 울산에서 뛰고 제 처는 제주에서 여러 날 뛰고 있었기 때문에 네. 뭐 가족 상봉을 오랜만에 했죠. 부부간에. 그랬고 굉장히 마음이 가벼웠고요. 예, 그리고 결정하고 나니까 예, 마음이 가벼웠고 발표하고 나서도 마음이 가벼웠고 네. 근데 이제 워낙 거기가 덥고 조명이 네. 그래서 이제 땀이 눈에 아. 들어가고 이래서 손수건으로 이렇게 이마랑 눈가를 이렇게 닦았죠. 울은 건 아니고요. 저희 이제 수행팀장이나 이제 수행팀 팀원들 여기들이 네. 좀 울었는데 아. 그래서 깨안아주고 예, 그렇게 했죠. 지금 뭐 울지 않았다고 울었다고 답변해도 되는데 굳이 아니요. 울지 않았다는 강조하는 거 보면은 이번 이 사태 결심 이것이 뭐 울 것까지는 없었다. 어떤 미래를 위한 또 다른 어떤 선택이다. 당당한 선택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울어야 할 일은 아니라고 봤죠. 아. 왜냐하면 최선을 다했고 네. 짧은 기간이지만 28일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네. 해왔기 때문에 지긴 졌지만 네. 별로 이제 후회나 여한이 남는 게 없었죠. 그리고 당당하게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고 네. 거기서 또 최선을 찾아 나가고 그런 선택의 연속이니까요, 정치가. 예. 지금 독자 댓글이 207개가 벌써 올랐는데 그 중에는 그래도 허탈한 건 어쩔 수 없다 이런 표현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출마를 한 이후에 나는 완주할 것이다 이런 표현 많이 하셨는데 완주하고 싶다. 완주하고 싶다라는 표현 많이 예. 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예정된 것이었다. 원래 이 유시민 후보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 임하면서 어떤 권력 의지가 부족했던 게 아니냐. 이런 그 분석을 하는 분도 있는데요. 자, 이번에 내가 꼭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게 좀 부족한 거 아니었습니까, 사실? 꼭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열심히 했죠. 네. 모든 일을 다 했고 저는 지금도 제가 후보가 되었더라면 네. 이명박 후보하고 가장 유리하게 음. 경쟁력 있게 겨룰 수 있는 후보라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한 가운데 네. 첫 투표에서 19%에 가까운 득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거의 아무런 조직적인 지원이나 기반 없이 이뤄낸 거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생각이 변함이 없는데 그러나 그건 저의 생각이고 네. 비록 동원 경선, 조직 경선이 압도했다 하더라도 거기는 일정 부분 국민의 뜻이 네. 담겨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이제 그런 생각, 저희 판단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못 받은 것이기 때문에 뭐 제가 그래 생각한다 하더라도 네. 뭐 그것은 국민의 판단에 따라야 하는 것이니까. 예. 근데 19%라면은 결국 적지 않는 건데요. 그렇죠. 지금 많은 보면은 득표를 했죠. 지금 뭐 말씀하시는 게 국민의 지지를 못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겸손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19%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번 그 2, 3차를 더 한번 도모해봐도 될 만한 거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말하죠. 그 이제 광주 전남 경선이 지금 네. 2주 후로 다가와 있는데 거기 갈 때까지는 단일화를 해야 됩니다. 아, 그 단일화를 하지 않고 간다는 것은 광주 전남의 그런 개혁 유권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렇게 네. 생각하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후보가 하느냐 네. 유시민이 하느냐 그 문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겨서 하고 싶었죠. 그것을 하고 싶어서 호소도 했고 막내가 좀 해보고 싶다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우리 당원들 선거인단들이 그걸 안 받아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유권자가 안 받아주시는 것을 제가 계속 고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강원 충북은 또 제주 울산보다 더 어려운 지역이고 그 첫 주말 사연전을 해보면 제가 이해찬 후보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첫날 명백해졌기 때문에 승복한 것이죠. 단일화가 아니고 사실은 저희 중도 포기입니다. 중도 포기와 이해찬 후보에 대한 일방적 지지 선언이지 지지 활동이고 무슨 협상해서 단일화하고 그럴 거 아닙니다. 제가 승부를 했고 졌고 졌기 때문에 거기 담긴 국민의 뜻을 인정하고 네. 받아들여서 또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찾은 것이다. 그렇게. 근데 사실 그 네티즌 공간에서의 여론만 보면 이 친노 후보 3인 중에서 가장 뜨거웠단 말이죠. 그죠? 지지율도 제가 높은 데이터들도 많죠. 예. 예. 그래서 야 이게 이 온라인 공간에서의 이 뜨거움이 오프라인까지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예.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이 주목을 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직접 이 경선전을 뛰면서 대선 주자 대통령 후보 유시민의 장단점 이거를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본다면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온라인 여론은 그렇습니다. 비행기를 띄워야 되는데 이제 이륙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활주로도 짧았죠. 28일 조직 지원을 하나도 못 받으니까 또 그렇죠. 비포장 활주로였죠. 네. 그 비포장 활주로 짧은 맞으면 280m짜리 또는 28m짜리의 짧은 그런 활주로에서는 큰 비행기가 뜰 수가 없죠. 예, 뜨긴 떴는데 네. 19% 떴으니까 이제 이륙은 했어요. 네. 이륙은 했는데 고 비행장 고 활주로에서는 큰 비행기를 띄울 수 없었던 것이죠. 이제 그렇게 보고요. 인터넷 여론 같은 것은 이렇게 비유하죠. 비행기에 계속 비유를 하면 염력으로는 비행기를 못 띄웁니다. 네. 이 속도와 양력이 있어요. 그리고 양력을 받아야 비행기가 뜨는데 네. 온라인에서의 바람이라는 것은 염력입니다. 염력.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논평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선거인단 선거라서는 표로 심판받는 자리인데 그렇죠. 직접 현장에서 예, 키보드 앞에서 하는 것은 염력이거든요. 염력으로는 비행기를 못 띄웁니다. 그러니까 염력은 저희 지지자들이 강했을지 모르지만 실제 양력이 되어줄 지지자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적었기 때문에 이제 결국 비행기가 못 뜨고 이제 이륙하는가 싶더니 그냥 거기서 주저앉은 것이죠. 예. 그렇다 하더라도 그 시민광장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티즌들이 광범위한 그 열기가 있었는데요.
성과라고 하면 어떤 것일 것 같고요. 그 온라인 여론이라는 것이 한계는 있지만 염려에 불과하다 하지만 어떤 이번 과정을 통해서 야 이거는 좀 굉장한 성과였다 이렇게 본다면 어떤 것일까요? 글쎄요. 그 꼴찌 했는데 뭐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19% 정도라도 득표한 것이 굉장히 큰 성과였다. 우선 저로서는 뭐 과분한 지지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 실제 대통령 선거전은 제가 처음 해봤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당내 이제 당 최고위원 선거 한번 해보고 국회의원 선거만 해봤지 대통령 선거를 제가 직접 후보로 해보는 건 처음 해보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후보로서 저희 마음가짐이나 몸가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부딪혀 본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교훈을 얻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경험, 교훈. 또 저를 지지하셨던 분들도 염력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어 있지 않고 활주로가 충분히 길고 편편하지 않고는 큰 비행기는 띄울 수 없구나. 우리들의 소망이 아무리 간절하다 하더라도 그 소망만으로 현실의 강을 건너가기는 어렵다. 이런 점들을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네, 그 몇 주 전 그 제가 유시민 의원 인터뷰 했을 때도 아마 비슷한 질문 여쭤봤던 것 같은데요. 이 인터넷 여론은 굉장히 뜨거운데 반해서 이번에도 뭐 조직표 논란이 있긴 했습니다만 현역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지구당 위원장의 지지 이런 건 인터넷 여론에 비해서 상당히 낮았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김태년 의원이라든가 이런 몇몇 의원이 결합은 하긴 했습니다만 그 대통령 후보로까지 출마하실 작정이었으면 평소에 그런 좀 의원들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좀 조직을 좀 하시고 온라인 여론 조직하듯이 그랬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정치인 유시민으로서의 어떤 조직 장악 능력이랄까요? 함께 조직을 만들어가는 그런 거랄까요? 예, 그게 다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정치 시작한 지 5년이고 국회의원 된 지가 4년 반인데 이제 원내 중심으로 이렇게 갔더라면 네티즌 지지를 못 받았을 겁니다. 평당원들 지지 이런 걸 그렇게 못 받았을 거고요. 그쪽에 몰두했기 때문에 이쪽이 소홀했던 것도 사실이죠. 근데 저까지 5사람의 국회의원이 캠프에 있었고 원래는 7인데 이제 한 사람씩은 이제 이해찬, 한명숙 쪽으로 이렇게 뭐 하여튼 갈 수밖에 없었고 그 중에 지역구는 이제 저희 5명 중에 3명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240개 지구당이 있는데 그 중에 딱 3명뿐인 국회의원을 가지고 선거전에 임한다는 것 자체가 원래 불가능하죠. 원래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정도의 원내 지지 기반을 가지고 컷오프를 통과한다는 것조차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저는 이제 평당원들, 선거인단 또 네티즌들의 지지가 꽤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컷오프도 통과를 했고 본선에서도 뭐 하루 했습니다만 20% 가까운 지지를 받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뭐 상당히 그 다른 정치인이라면 좀 어려운 일이죠. 그런 조건에서는. 그리고 이제 지금 어저께 충북 영동 보원 옥천을 보면 그 지구당의 국회의원이 정동영 후보의 선대위원장이라는 그 딱 한 가지 요인만으로 그 말하자면 다른 후보들을 3,500표 가량 이기고 80%의 득표율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나와. 이것이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입니다. 이 강을 도저히 이 네티즌의 염력만으로는 이 강을 건널 수 없다고 봤기 때문에 제가 출마를 굉장히 망설였고 안 하려고 그랬고 결과가 아주 안 좋을 것이라고 봤고 그러나 저 지지하는 분들이 또 도전해보자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지나놓고 보면 역시 이제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려면 현실 정치 속에서 많은 국회의원들의 지지 또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제 그 누님 되시는 유시친 씨께서 우리 박형숙 기자한테 동생의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평을 했어요. 잠재력과 참신성을 갖추고 있지만 선거의 메커니즘을 너무 가벼이 생각한 거 아닌가 싶다. 바람이나 이미지로 조직의 한계를 돌파하기는 어렵다. 이 누님의 충고 어떻게? 그 어렵죠. 그 몰라서 한 게 아니고 알면서도 했습니다. 알면서도 했고 우리 정치 현실을 있는 그대로 한번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했죠.
이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요. 정청래 의원에 대한 코멘트 하라고 하시면 잘 안 하시던데, 정청래 의원이 옛날에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반드시 유시민 후보는 중도 사퇴를 할 것이다. 나의 예언이 맞을 것이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 오마이뉴스 한 네티즌이 정청래 의원의 말을 좀 틀리게 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계속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표현도 있던데 왜 정청래 의원을 예언가로 만들어 버리셨습니까? 그거는 예언이 아니고요. 그 내일 아침이 되면 해가 뜬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아, 저희 지지자들도 다 알고 네. 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네. 만약 제가 첫 주 경선에서 네. 3등이라도 했으면 제가 계속 갔죠. 네. 그 승부에서 진 것이거든요. 제가 이것을 기획해서 접은 것이 아니고 네. 말하자면 큰형하고 붙어가지고 막내가 네. 이기면 내가 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네.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승부를 벌인 거고 우리 이해찬 후보 진영에서도 지면 죽는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제주울산 경선을 했단 말이죠. 그 결과 우리 힘이 부족해서 3% 정도를 졌죠. 네.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이 승부를 한 겁니다. 승부를 한 거, 여기서 졌기 때문에 제가 불가피 접게 된 것이지. 거기서 이겼으면 이해찬 후보가 접으시고 제가 가고 있겠죠, 네, 지금. 좋습니다. 예. 그럼 이제 이해찬 뭐 후보 정청래 의원이 표 좀 보태주고 그런 말 했으면 좋았을 텐데. 표도 안 보태주면서. 그래도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오늘 코멘트를 하시네요. 전에는 코멘트를 잘 안 하셨어요. 그전에도 했어요. 열심히 사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아, 그렇죠, 참. 예. 어떻습니까? 이제 이해찬 후보를 본격적으로 돕기 시작했는데, 예. 근데 이제 네티즌 중에서는 과연 이게 지지 효과가 얼마나 날까 네. 이러거든요. 특히 감동을 줘야라는 이름으로 올리신 분이 이렇게 표현하셨네요. 이해찬 후보의 연설을 들어보면 좀 감동이 부족한 것 같다. 뭔가 좀 이 감동을 주는 요소가 있어야 될 텐데 유시민 의원 이거 가가지고 어떻게 이거 좀 고쳐볼 거냐 이런 질문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별 감동 드렸나요? 네. 예. 앞으로 어떤 이명박 후보는 네. 감동을 줍니까? 선거라는 것은 2002년도 경우에는 노무현이라는 아주 독특한 후보가 계셔서 네. 그런 문화적인 요소, 정서적인 요소 가지고 했는데 매번 선거마다 그런 후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명박 씨는 우리에게 아무 감동도 못 주고 짜증만 많이 주지만 그런 분이 지지율 1등이지 않습니까? 다른 요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동이라는 요소가 이제 또 더 있으면 더 좋겠지요. 그럼 뭐 이 후보도 감정 드리려고 노력을 하실 거고요. 뭐 후보가 직접 잘 안 되면 선대위원장이라도 감동 드리도록 그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베고니아라는 네티즌은 이 방송하기 전에 예. 독자 의견을 통해서 글을 올려주셨는데 그동안 유시민 의원으로 인해서 마음을 너무 졸였다. 유시민 의원 기사 뒤지느라고 하루하루를 다 보냈는데 사퇴 발표를 생중계로 보고 나서 머리가 마구 혼란스러웠다 이런 표현을 썼네요. 눈물도 나고 소리 없이 뺨을 타고. 그런데 과연 이 시너지 알파의 효과가 이제 날 것인가 이게 참 걱정된다. 앞으로 선거 전략 어떻게 할 거냐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유시민 후보의 사퇴에 대해서 눈물을 흘렸던 이 표들이 어느 정도로 이쪽으로 합산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 때문에 눈물 흘리신 분이라면 다 오리라고 봅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이번에는 활주로가 너무 짧아서 이루기에 실패했다. 제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 5년간 긴 활주로를 놓을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뭐 그전에는 대통령 선거가 없죠. 5년 지나야 또 있으니까 그때를 보고 제가 열심히 뛰겠습니다. 예, 길게 보고 이해찬 후보가 당선되어야 또 제가 활주로를 닦는데 또 좋은 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어떻습니까? 이 예선전, 경선이라는 것은 이제 본선에 이명박 후보와 맞붙을 누가 예. 과연 가장 잘 맞붙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뽑는 일이기도 할 텐데요. 예. 지금 손학규 후보, 정동영 후보, 이제 이해찬 후보 있습니다만 이해찬 후보가 다른 두 후보에 비해서 어떤 본선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나은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꼽겠습니까? 지금 누구도 낫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누구도 낫다고 말하기는 어렵지요. 더 낫다고? 예. 누구도 세 사람 중에서 누가 확실히 낫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손학규 후보는 제가 노차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내놓고 있는 공약과 똑같은 공약을 가지고 한나라당 경선에서 1년 동안 하셨는데 지지율이 5분의 1, 6분의 1 이명박 씨. 그러니까 이미 여기 평가가 끝났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이건 평가가 끝난 겁니다. 평가를 새로 받아야 될 뿐이 아니고 정동영 후보도 마찬가지로 지난번 2002년도 경선 이후에 무려 5년간 대통령 후보로서의 예비 후보로서의 행보를 해오신 분입니다. 이분도 5년에 5%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지율이 평가가 끝난 분이라고 저는 보죠. 다시 평가해 보려고 국민들에게 내놓기가 어렵습니다. 이해찬 후보는 한 번도 대통령 후보로서의 그 행보를 해본 적이 없는 분이고 불과 넉 달 전부터 이제 대통령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힌 분이기 때문에 평가를 새로 받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후보다. 지금 세 사람 중에. 나머지 두 분은 국민의 평가가 이미 끝났다. 평가 끝난 것을 다시 밥상에 올리는 것은 이건 곤란하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잠재적 가능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런데 이제 그동안 그 몇 차례 경선전을 통해서 이해찬 후보 연설을 지켜본 사람들은 예. 아까 어떤 네티즌처럼 감동이 좀 부족하다라든가 뭐 좀 새로운 콘텐츠 더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어떻습니까? 뭐 보좌관으로도 같이 계셔보고 또 장관 하시면서도 같이 계셔보고 당에서도 오랫동안 있었는데 이해찬 후보의 매력이라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매력은 되게 쿨하죠. 보는 것과 달리. 예, 그 군더더기나 잡티가 별로 없습니다. 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사무사라고 생각에 사악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생각에 사악함이 없는 사람. 예, 사악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뭐 골프니 뭐니 해서 여러 비난을 받긴 했습니다만 저는 뭐 그분이 그렇게 지금까지 20년 정치를 하면서 그 자기의 개인적 영달이나 이익을 위해서 권한을 사용하거나 이랬던 적이 없는 분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정동영 후보 같은 경우나 혹은 손학규 후보 같은 경우 보면 TV 토론도 많이 보셨겠지만 본인이 했던 말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정책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전교조라든가 뭐 교육정책 관련해서 보면 손학규 후보는 저희가 뭐 교육 망치는 3대 주범이 사설학원하고 전교조하고 이제 교육행정 이 세 가지로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셔서 제가 여쭤봤더니 그런 말을 뭐 유 후보가 말하니까 하긴 했나 본데 언제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이죠. 컨텐츠가 없죠. 정동영 후보 역시 지난번 경제 분야 토론에서 그 법인세 특별 감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고용 증진을 하자고 내놨는데 중통령 표방하는 분이 그 상장 법인 중에서도 이익 많이 낸 기업들한테만 혜택 가는 거 가지고 되느냐를 물었더니 그 공약이 자기의 캐치프레이즈나 또는 자기의 정책 방향과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와서 공약하는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도 정책 면에서 이해찬 후보가 잘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달리 논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장점도 있고, 예. 지금 그 유시민 의원께서 이제 다른 후보에 대한 약간 비판적으로 얘기하니까 독자 의견 중에는 좀 공정성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다 그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손학규 후보 쪽과의 생방송, 그 다음에 정동영 후보 쪽. 정동영 후보 쪽은 이미 추석 직전 20일 오후 이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또 그분들을 지지하는 분들도 그때 많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티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될 게 제가 그 언론인이나 뭐 시사평론가로 여기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이해찬 후보의 선대위원장으로 그렇죠. 지금 나와서 하고 있으니까요. 편파적으로 발언하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예, 그 점 좀 양해해 주시면 그리고 고맙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공약을 굉장히 재미나는 것도 많이 만드셨고 심혈을 기울인 것도 많고 또 뭐 공약 이전에 책을 하나 쓰셨어요. 국가개조론이라고. 저도 이제 쭉 읽어봤습니다만 사회투자국가라는 인상적인 걸 발표하시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이제 후보를 사퇴한 마당에 그때 만들어 놓은 이 공약을 이해찬 후보 쪽이랑 이렇게 좀 합쳐야 될 것 같은데. 당연하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건 정말 내가 심혈을 기울였고 이건 꼭 이해찬 후보 쪽을 합칠 것이고 이거를 주요하게 좀 부각하고 싶다라는 게 있다면 뭐 한두 가지만 딱 그 중에서 한다면 어떤 것일까요? 뭐 멧돼지 목욕탕 이런 거는 물론 해야 될 거고요. 이제 제가 내세운 게 그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모르겠어요. 멧돼지라든가 목욕탕이라든가 굉장히 예, 그거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고.
그 이제 제가 사회투자국가로 낸 것은 결국 네. 사람 중심 국가를 하자는 것이거든요. 네. 그 제가 사람 중심 국가 이렇게 말할 때는 한 줄도 안 써주던 언론이 어떤 딴 분이 사람 중심 경제, 사람 중심 국가 얘기하니까 굉장히 대문짝만하게 그게 아쉬웠군요. 그것 좀 아쉬웠습니다. 네. 제 거는 뭐 한 줄 제대로 날까 말까 했는데 그 사람 중심 국가를 위해서 인적 자원 개발, 건강 투자, 네. 그다음에 교육 보육에 국가가 좀 더 힘쓰는 거. 그러니까 물적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일하던 국가를 인적 자원 개발, 또 건강 투자 네. 이런 쪽으로 이제 국가 역할을 옮기는 이 전략에 대해서는 네. 어제 선대위 회의에서도 오늘 아침에 이해찬 후보께서 그것만큼은 확실하게 챙겨가자 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머지 이제 뭐 국제평화대학교를 광주에 만든다든가 네. 또는 이제 새만금의 대규모 이제 레저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네. 레저 특구를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더 논의해봐야 됩니다. 어디까지 받아주실지. 네. 저희 정책실장하고 네. 그쪽 정책본부장이 오늘 네. 만나서 네. 작업을 시작합니다. 네. 근데 어떻습니까? 그 지난번에 공약집 이렇게 보니까 그 표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상당히 부드럽게 일부러 컨셉을 그렇게 가져가신 겁니까? 하도 못났다고 그러니까요. 저도 좀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어떻게든 국민들한테 이쁘게 보여보려고 네. 애 많이 썼죠. 뭐. 네, 우리 정치부에 그 김당 부장님 계시는데 예. 그 굉장히 인상적인가 봐요. 예, 그 기사 봤습니다. 그래서 네, 아주 그 좋게 잘 쓰셨던데. 근데 어떻습니까? 그 지난번에 백분 토론, 예. MBC 백분 토론, 저도 그 다음 약속이 있어가지고 저는 2분의 1만 봤는데요. 근데 그 유명한 장면은 제가 봤습니다. 나중에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화제가 되는데요. 그 유시민 의원께서 정동영 의원을 상당히 이렇게 비판을 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몰아붙였다고 하시기도 하고 그러더군요. 근데 그때 이 정동영 의원을 비판하는 표정을 뵈니까 텔레비를 보고 있는 저도 조금 저 비판이 나한테 향하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좀 섬뜩할 정도로 그런 거였는데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다음날 아침 너무 비판했다 이렇게 많이 얘기 들었습니까? 아니면 잘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까? 그 쓸쓸했는데 사실은 예, 둥글게 보이려고 쓸쓸한 거고 무디게 했습니다. 무디게 했는데. 근데 카메라가 그 표정을 딱 이제 그 순간에 제가 마음의 절제가 잘 안 됐습니다. 그게 네. 끝나고 나서 반성을 많이 했는데 네. 그게 제가 먼저 비판한 것이 아니고 네. 정동영 후보께서 저를 향해서 또는 저희 뭐 이해찬 한명숙 후보를 향해서 내가 대통합신당에 몸 던져서 이렇게 할 때 당신들 뭐 했어? 사수파였잖아. 대통합에 한 게 뭐 있냐? 이렇게 먼저 공격하셨죠. 그 저는 저분이 그 말씀은 안 하실 거다라고 예측하고 나왔는데 의외로 갑자기 그 공격을 당해서 뭐 욱한 게 있었어요. 욱한 게 아니고 저도 얼결에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바가 그냥 나와버린 거죠. 그 얘기를 하면서 마음의 절제가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 정동영 후보가 제가 재반박하면서 한명숙 후보가 또 받아치고 그게 황태자론이었죠. 그렇죠. 다시 또 정동영 후보가 또 역비판을 하니까 이해찬 후보가 그때 다시 타이타닉 선장론 이렇게 이제 진행됐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감정 절제가 잘 안 됐던 것은 저도 이제 인격 수양이 아직 멀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참 죄송하거든요 당원들한테. 지난 2002년도부터 자발적 참여의 물결이 정당 안으로 처음 들어왔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참여 정부를 표방했고 열린우리당 만들 때 당원이 주인 되는 그런 제대로 된 참여형 정당 만들자고 국민 앞에 약속하고 과반수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총선 끝나자마자부터 그 참여를 다시 봉쇄하고 배제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당을 되돌리기 위한 시도가 계속 됐는데 그 중심에 정동영 후보가 계셨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참여해달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난감합니다. 제가 지금 이해찬 후보 선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 우리 핸드폰으로 하는 투표가 이제 오늘부터 모집 시작했으니까 제발 참여하셔서 동원경선 나가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송구스러운 것이 당장 답이 2002년도에도 해줬지 않냐 2003년도에도 니들 그렇게 해줬는데 4년 5년 동안 뭐 했어 도대체 이 꼴이야 또 손 벌리냐 이렇게
네. 야당을 하실 거거든요. 네. 결국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들어왔던 당원들이 다 배제되고 사실상 쫓겨나는 상황까지 오는데 네. 정동영 후보가 거기서 주된 책임을 져야 될 뿐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이제 이게 실패했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에서 뭐 낯을 들기가 어렵고 이제 그런 마음들이 그때 2005년 전당대회 때도 그게 말썽이 났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게 저도 모르게 그 이제 정동영 후보의 비판에 제가 방어하는 과정에서 제 마음에 늘 찌꺼기처럼 남아있던 그 앙금이 자기도 저도 모르게 이제 얼굴에 나타난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저를 잘 못 다스린 것이다. 예, 그런. 네, 지금 이제 잘 못 다스린 것이다. 또 아까 인격 수양이 덜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독자 의견에 이렇게 올라왔네요. 유시민 의원님 인격 수양 하지 마세요. 할 말은 하고 사셔야 됩니다. 할 말은 해도. 예. 그렇게 이제 유시민을 지지하는 네티즌들의 뭐라 그럴까요? 이 두 가지 마음이겠죠? 예. 한편으로는 시원하다.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더 많은 국민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좀 변해야 되는 이런 두 가지가 예. 지금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때 대권 토론 보니까 손석희 아나운서가 정갈한 표현을 하나 썼어요. 거북한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이른바 이제 거북한 표현 해서 예, 거북하게 만든다 해서 예. 아마 이제 싸가지라는 표현을 공중파 방송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뭐 오마이뉴스 이 TV는 인터넷 방송이니까 좀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부드러운 유시민 공약집 이게 예. 참 대단한 변신인데요. 어찌 보면은 그냥 속말로 얘기하면 그동안 하도 이제 일부에서 싸가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니까 싸가지 있는 유시민 이렇게 변신한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어떻습니까? 근데 이 변신이 어떤 대선 공간에서 이번에 경선 과정에 출마하면서 유리한 표의 획득, 포지셔닝을 위한 변신입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이제 정치를 계속 하실 텐데 앞으로 이 스탠스는 계속 유지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제가 싸가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많은 분들 눈에 네. 그렇게 보였으면 네. 이제 그런 단서를 제공한 책임이 저한테 있죠. 예, 그건 뭐 그렇고 그렇게 살아보니까 좀 불편하고 좀 그렇죠. 그래서 전들 뭐 그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어디 가도 그런 소리 안 들었었는데 예, 아마 또 이걸 논리적으로 다투기 시작하면 또 그게 없다고 또 그러실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고 자, 예, 뭐 그냥 제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보다 그냥 좀 지켜봐 주시죠. 예. 지금 유시민 지지자는 유시민 씨는 계속 싸가지가 없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계속 가야 됩니다. 예, 그분들이 저한테 대한 정치적 소유권이 좀 있는 분들이거든요. 제가 이 구태 정치, 낡은 정치, 동원 정치에 대한 이 사회적 공분을 일정 부분 대변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대변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대변하는 과정에서 좀 모질게 해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 공분을 제가 대신 터뜨려주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분들은 이제 계속 후원을 해주시고 선거 때 표도 주고 인터넷 사이트에 댓글도 달아주고 이렇게 해주신 분들이니까 오늘의 저에 대한 정치적 소유권을 주장하실 수 있죠. 예, 이제 지금 네티즌들이 벌써 댓글이 이제 1000개가 넘었는데요. 이게 너무 댓글이 많아가지고 제가 질문을 이게 보기가 눈이 어지럽습니다. 지금 이 채팅창으로 띄엄띄엄 보시면서 하시죠. 오마이뉴스 2.0에 지금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까지 주말 결과가 다 나왔는데 뭐 이해찬 후보의 표는 그렇다 치고 손학규 후보가 그동안에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1위를 쭉 달리다가 지금 뭐 어떤 지역에서는 꼴찌도 나오고 그래서 참 캠프가 당혹스럽다 이런 지적도 있고 그러는데요. 좀 안쓰러워하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인간적으로 말이죠. 일단 손학규 의원의 이 득표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지금까지 나온 거를 좀 본다면? 그분이 이제 집 떠나서 일로 객지에 오셔가지고 이제 제2의 고향을 여기서 찾는 중 아닙니까? 국회의원들도 굉장히 많이 가 계시죠. 저에 비하면 훨씬 행복한 조건에서 선거하신 겁니다. 근데 울산서 저보다 못했죠. 그렇죠. 예, 이것은 이제 캠프가 아무리 강력하고 조직이 있어도 국민들로부터 일정 정도의 호감도를 받아야 넓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은 민주개혁 세력 쇄신론 이렇게 들고 나오셨는데 그 진작부터 그렇게 하셨어야 돼요. 하려면. 결국 강원도 춘천 합동유세에서 연설회에서 처음으로 14일 날 민주개혁 세력 쇄신론을 들고 나오셨거든요. 제대로.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된 연설을 하시는 것을 그날 처음 봤습니다. 막 그전 연설은 제가 좀 농담삼아 말하면 만담 수준이었고요. 그렇게 보셨나요? 예, 그리고 어떤 절절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옆에서 바로 옆에서 듣는데. 그리고 TV 토론에서도 보면은 그냥 비판받고 이래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초점을 흐리면서 그냥 가는 이런 1위 수성 전략, 방어 전략으로 일관하셨거든요. 보름 넘는 시간, 컷오프 시작되고부터 선거인단 마감되고부터 보름 넘는 시간, 더 길게는 그림 2달 정도의 시간을 그런 전략으로 소위를 하신 것이 제가 볼 때는 전략적인 실패였다. 그렇게 해서는 그런 자세로는 대통령 못합니다. 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는 뭐 정말 마음이 너무 사무치고 간절해서 그렇게 해도 표가 그거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그렇게 많은 국회의원들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었는데 그런 절실함, 절절함이 별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 조직 확대라든가 동원에서도 좀 불리했지 않은가.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역량이 있는 분이죠. 저는 그걸 인정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광주 전남 추석 직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래서 지금 손학규 캠프에서는 물론 다른 캠프도 그러겠지만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일반 유권자들의 여론조사에서 쭉 1위를 달렸는데 이게 좀 뭔가 그 역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아니면은 이 구도상 여전히 어려울 걸로 예측을 하십니까? 좀 어려울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직 플러스 바람이죠. 그 조직은 손학규 후보도 크게 밀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바람이 안 부는 것이죠. 정동영 후보의 더욱 막강한 조직을 넘어설 만한 바람이 손학규 바람도 없는 것이죠. 그 이해찬 바람도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못 넘어서는 거죠. 둘 다 똑같은 문제에 봉착해 있죠. 손학규 후보는 왜 바람이 안 불었냐 하면 정통성 논쟁을 돌파를 못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바람이 안 불었고 조직세에서 밀려서 대세론이 꺾여버린 양상으로 지금 한 3,400표 차이로 2위 가고 있는데 저거 광주 전남 가면 그날 바로 엎어지게 지금 돼 있죠. 그렇게 보시나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정동영 후보 쪽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줄곧 비판을 해 오셨고 또 오늘 아침 그 MBC 손석희 시선집중에서도 다시 조직동원 선거라고 비판을 하셨던데 근데 그렇게 심각할 정도의 조직동원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이 조직을 동원하는 것도 능력이다. 그렇죠. 어차피 룰이 이렇게 정해진 이상 이런 시각도 있을 텐데 말이죠. 능력입니다. 인정합니다. 그거. 어저께 충북을 보면 자기 기반이 없는 곳은 아예 포기하고 자기 기반이 강한 곳에 집중해서 선거인단을 동원해내는 전략을 썼죠. 그러니까 보원영동 옥천이라는 그 조그만 인구 얼마 안 되는 데에서 무려 3,500표를 이겨가지고 1등을 먹은 거죠. 그 점에서 보면은 선거 전략상 선거 작전을 쓰는 걸 보면 역시 정동영 후보가 6년 해온 후보인 만큼 확실합니다. 조직도 확실하고. 그 점 인정하죠. 근데 이제 이분의 문제는 어디냐 하면 처음에 경선 규칙을 정할 때 저는 참여를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원래 제가 주장하던 것은 이제 16개 시도별 인구 비례 혹은 유권자 비례로 해가지고 선거인단 숫자를 확정을 하고 투표율에 따라서 그 선거인단을 나눠 가지는 미국식 방식이 맞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세가 강한 곳을 또 배려하고 또 당세가 약한 곳은 어차피 본선에서 투표가 들어오니까 그 점을 감안해서 이제 위로는 50%, 밑으로는 25% 이 유동성을 주면 그러면 75대 150% 이렇게 돼서 2배까지 차이가 나게 돼 있으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 나중에 투표 참가자를 역산해가지고 선거인단 숫자를 조정한 다음에 득표율대로 나눠가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무제한 경선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정동영 후보는 열린우리당 당대당 합당할 때 오신 게 아니고 미리 탈당해서 신당에 오셔가지고 이미 당의 경선이라든가 당의 곳곳에 좌파를 전부 좌파 인사들을 다 배치해놓은 상황이었고 제가 이제 당대당 합당해서 왔을 때는 이미 합의된 거다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해서 그냥 지나갔죠. 그리고 이제 이 온라인 쪽도 신청을 핸드폰 인증 없이 열 수 있는데 조건이
그렇게 되면 ARS로 다 돌려가지고 네. 본인 승낙 여부를 확인하고 하자. 그 조건이면 열어주겠다고 했는데 본인 동의 여부 확인하는 것도 끝까지 거부하고 반대하다가 할 수 없이 국경에서 결정하니까 갔죠. 네. 그리고 뭐 처음에 예비선거 선거인단 할 때 보면은 전라북도에서만 거의 10만 명 네. 수준이 넘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 전체 그 선거인단의 무슨 두 자릿수 %에 네. 해당되는 그런 10몇 % 해당되는 그런 걸 전라북도에서 모았습니다. 네. 그 현지 언론에서 보면은 어떤 체육단체 같은 관변단체를 동원해서 회원 명부를 다 집어넣다가 지방 방송에 얻어맞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네. 근데 그런 반칙을 수없이 하면서 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공정한 경선 룰에 대해서는 끝까지 반대하고 네. 이렇게 해왔던 후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임을 따지는 것이지 네. 뭐 그쪽에서 좌파 자기 쪽 진영에 최대한 동원해가지고 하는 거를 그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예. 그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반론은 일부 네티즌들께서 고려하셔야 될 게 충분히 20일 날 오후 그때 정동영 후보를 직접 모시고 오마이TV가 생중계를 합니다만 그때 확실하게 들어보도록 하고요. 본선 경쟁력 측면에서 그 정동영 후보의 최대 약점이라면 어떤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이해찬 후보를 지지하는 쪽의 입장에서 본단 말이죠. 그거는 뭐 정동영 후보는 특정 지역을 빼면 지지 기반이 없습니다, 별로. 한마디로 말해서 네. 자기 고향만 빼고 나면 네. 지지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예,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전라북도 선거인단이 뭐 10%가 되든 20%가 되건 거기서 투표해서 많이 해서 후보될 수는 있겠지만 네. 그것 갖고 본선에서 표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뭐 자세한 거는 뭐 제가 너무 험담이 될 것 같아서 그냥 5년간 하신 분인데 5%다. 근데 말이죠. 혹시 예. 이제 그동안은 일반 여론조사에서 손학규 후보가 1위 하다가 이번에 그 경선에서는 정동영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예. 혹시 또 그래도 정동영 이런 바람이 불지는 않을까요? 뭐 그분이 노력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죠.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럼 어떻습니까? 그동안 정동영 의원을 누구보다도 날석에 비판을 해오셨는데 이 자리에서 말이죠. 정동영 후보의 강점이랄까요? 예, 누가 뭐라고 해도 참 이분의 이것은 내가 좀 인정해줘야 되겠다. 예.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그 많죠, 장점이. 네. 장점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열정, 열정과 이 노력하는 네. 자세 이런 것들은 배워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정동영 후보에게 빚을 많이 졌죠. 2003년 보궐선거로 제가 국회에 들어올 때 가장 긴 시간 그 선거구에 와서 지원 요새해 주신 분이 정동영 당시 저 의원이었고 민주당 의원이었고요. 또 제가 실제 득표 효과가 느껴질 정도로 열심히 자기 선거보다 제가 뒤따라 다니기 바쁠 정도로 힘들 정도로 그 시장통을 누비고 골목을 누비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설득하고 표를 모아주고 그거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가 굉장히 놀랐고 지금 경선을 하시는 거 봐도요. 얼마나 부지런하게 전화하고 사람 만나고 뛰어다니고 그 연설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그 권력 의지와 그 강한 권력 의지와 그 열정 그리고 이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 이런 것들은 다른 후보들이 배워야죠. 그건 뭐 저도 배워야 되고 그런 점이 굉장히 큰 강점이죠. 정치인으로서는. 예. 저희가 지금 약 40분 남짓 했습니다만 벌써 독자 댓글이 1,400개가 넘었네요. 지난번에 제가 생중계로 의원 리포트를 쓸 때 지난주였죠. 심상정 바람이 한참 불 때였는데요. 그때는 약 700개가 안 됐던 것 같은데 유시민 후보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 열정 이거는 참 역시 특별하다고 오늘 다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염력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양력을 못 받아서 그렇죠. 5년 후에는 그것까지 다 받으면 좋을 텐데 말이죠. 예, 뭐 노력해야죠. 근데 어떻습니까? 이 네티즌 질문 중에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이게 대통합민주신당의 그동안의 이미지가 뭐 이렇게 선거인단 꾸리는 데서도 막 잡음 많았고 이번에도 박스니 아니면 그렇고 그래서 이게 누가 되더라도 이명박의 지금 그 고공행진하는 이거를 꺾기가 좀 힘들지 않겠나 이런 질문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하죠.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되는 대목인데 또 그 얘기하면 또 제가 뭐가 없다고 또 얘기 듣게 돼 있습니다. 정직하게 현재 대통합민주신당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이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얘기하면 네. 굉장히 해당 행위했다고 비난을 많이 받을 거예요, 안에서. 네. 그래서 그거는 봐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다. 예. 근데 어떻습니까? 일단 된 다음에 누군가 한 명이 이제 후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정당이라는 거는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후보를 뽑는 것인데, 그 이쪽에서 바람을 불러일으켜서 뭔가 새롭게 하는 것이 있을 거고, 또 이명박 후보가 스스로 약점이 있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텐데, 항상 그 선거 때마다 굉장히 예리한 예측을 해오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오마이 리포터면 네. 하겠는데, 네. 예, 그 2002년 대선 때는 제가 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네. 제가 뭐 후보도 아니었고 경선 후보도 아니었고 선대위원장도 아니었고 네. 또 공식적으로 어떤 노 후보 선대위에 뭐 직함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고 네. 또 국회에 들어가 있지 않은 개혁당 대표로서 또 이제 그때 임했고 해서 좀 네. 자유롭게 전망하고 이제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특정 후보의 선대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그런 논평이나 전망은 제 몫이 아닌 것이죠. 저는 100% 이해찬 후보가 이 대통령 민주신당 후보가 될 것이다. 되게 만들겠다. 이게 제 일이죠. 그리고 이제 본선에서 가서 어떻게 할 거냐. 본선에서도 무조건 이기겠다. 이렇게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망이나 분석은 우리 오 대표가 해주시고 저희는 예, 저희가 분석하고 전망한 데 의거해서 전략을 수정하고 전술을 짜고 해서 이기는 쪽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자,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보죠. 그 이해찬 후보 진영 추석 직후에 이제 광주, 예. 전남전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예. 어떤 전략으로 임할 겁니까? 저희는 이제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이제 역사적 정치적 정통성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네. 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정책으로 국민과 만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가치를 가지고 만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정동영 후보를 향해서 신의 없는 후보라고 계속 비판을 했는데 신의라는 것은 지도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 가치죠. 예, 그리고 이제 국민을 보호하는 국민에 대한 보호자로서도 대통령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죠. 저희 멧돼지 공약 같은 게 그런 가치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목욕탕, 멧돼지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정통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덕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대통령 후보, 대통령이 유력한 후보나 대통령이 그 스캔들이 많고 비리 의혹이 많고 이러면 나라 전체가 계속 시끄럽기 때문에 깨끗해야 되죠. 도덕적 하자가 없어야 되죠. 정치적으로도 정통성이 뚜렷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대목에서 저는 정동영 후보의 정통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정치적 정당성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보다 이 점을 좀 집중적으로 부각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이것도 이제 인신공격이 아닙니다. 이분은 두 차례 당의장을 하면서 당을 사당화하려고 많이 시도한 분이고 저와 충돌했던 것은 주로 그 지점에서 충돌했습니다. 이분이 후보가 되고 또 앞으로 그렇게 당을 맡게 되면 역시 당을 사유화하려고 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5년 동안 이분이 당 지도자로서 정당의 지도자로서 아무런 성과를 보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당은 해산되고 세력만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은 열린우리당은 완전히 망해버렸고 없어져 버렸고 그 안에서 구축했던 정동영이라는 정치인의 대선 조직, 경선 조직과 국회의원만 남아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그냥 짙게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대선 총선을 건너가면서 이 민주개혁 세력의 정치 기반 자체가 완전히 상실되는 사태가 올 것이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 임하고 총선에 임하는 것이 대통령에 당선시키고 국회의원에 많이 당선시키는 것도 제일 중요한 과제지만 또 그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이 당을 기반으로 정치를 하기 때문에 당이 잘못될 때 얼마나 어려운가 이런 것들은 노 대통령 기간 동안에 많이 봤지 않습니까? 이 민주개혁 정치 세력의 조직 기반으로서의 정당 자체가 완전히 대혼돈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반 자체가 완전히 소멸될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가 강하게 있기 때문에 광주 전남 유권자들은 이런 점들을 좀 눈여겨보실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독자가 이런 질문 꼭 한번 해보라고 했네요. 조직 동원 선거 이게 많이 비판하셨는데, 근데 강원도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았느냐? 예. 뭐 이광재 지역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독자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타당한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 하면 대개 우리가 상식선에서 저도 지구당이 있습니다만
당원들에게 다 참여할 것을 설득하고 선거인단을 받아오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누구를 지지하는 사람만 받아오라고 하진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많이 받아오라 그러고 그리고 슬슬 우리 지구당의 아무개 의원님은 어느 의원님하고 어느 후보님하고 친하시어라든가 이렇게 여론 조성을 슬슬 하는 것이죠. 상식선을 지켜가면서. 예, 정도 문제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이광재 의원 지역구에서 이해찬 후보가 500 몇십 표, 다른 후보들이 300 몇십 표 받아서 한 200표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충주라든가 청주라든가 다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네. 충주는 손학규 후보가 그 정도 우세했고 네. 이런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용인하고 감내할 수 있는 범위의 일이라고 저는 보지요. 네. 또 그런 부분들이 조직적인 측면이 경선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러나 충북 영동보원 옥천의 경우에는 네. 이것은 그렇게 당원들의 참여를 설득했다기보다는 아예 찍을 사람만 골라다 갖다 실은 것이 다고요. 개별적으로 가서 자기가 좋은 후보 찍어준 게 104표, 90몇 표 이렇게 다른 후보들이 있는 거죠. 200표 정도. 예, 이것은 이것은 그냥 실력 있다. 뭐 우리가 그렇게 인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도를 지나쳤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과유불급이라고 옳고 그름의 잣대에서 꼭 나쁘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하면 독이 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정동영 후보의 조직선거 양상은 정도가 과하다 그렇게 저희가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 지금 이해찬 캠프의 선대위원장으로서 말이죠. 예. 광주 전남에서는 몇 위를 1위가 목표죠, 당연히. 예. 광주 전남, 부산 경남 모두 1위가 목표입니다. 부산 경남 1위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고 얼마나 표차를 많이 내느냐에 달렸다고 봅니다. 광주 전남 경선은 알 수 없습니다. 몇 등을 할지. 1위를 목표로 해서 저희가. 그러면 뭐 종합 1위가 될 수 있나요? 만약에 그렇게 예상한다면? 예, 종합 1위로 올라설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추석 직후에 29일인가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어느 정도 맞으셨는지. 근데 그 얼마 전에 그 한 주간지에서 조선일보사의 주간지에서 그 광주 전남 여론 조사를 했더니 호남이죠. 호남 여론 조사를 했더니 이 친노 3인방 세 후보를 합쳤는데도 그 8%가 안 됐어요. 근데 이런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1위가 될 수 있다. 정동영 후보는 혼자서 5%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아, 호남에서는 더 나오죠. 정동영 후보는. 네. 호남 지역만, 호남 지역만 했을 때. 예. 그래서 호남 지역만 했을 때 친노 3인방이 합쳐서 8%가 안 됐는데, 그러나 그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1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예, 그건 뭐 어떻게 전망하든 저희는 무조건 많이 얻어야 하고, 네. 거기 사활을 걸고 지금 뛸 겁니다. 예, 조금 그 화제를 좀 달리 해보죠. 그 아까 제가 이 네티즌 여러분들이 유시민 후보를 굉장히 좋아하셔서 이제 거의 2,000건이 지금 육박을 했는데요. 독자 의견이. 최근에 이제 그 문국현 현상 혹은 문국현 바람 이런 표현이 인터넷 공간에 있었죠. 예, 그래서 일부 질문, 네티즌 질문 중에는 나중에 그 이해찬 후보가 1등 되면 문국현 후보랑 좀 후보 단일화하면 어떠냐 뭐 이런 질문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그 지난번에 저희랑 2주 전에 인터뷰할 때, 저랑 인터뷰할 때 문국현 씨는 후보죠 지금 후보는 그 정치를 너무 만만하게 보시는 것 같다. 너무 늦게 출발했고 이런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로부터 지금 2주일 지났고 약 3% 정도 뭐 전체 지지도에서 이렇게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이 현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너무 정치 시장을 만만하게 보시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걸 가지고 또 그 캠프에 누구죠? 대변인이 누구죠? 정범구 전 의원이 저보고 정치꾼 다 됐다는 식으로 이렇게 응답을 하셨던데 그렇게 옹졸한 마음으로 선거운동하면 못 듭니다.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정치인들을 싸잡아서 욕하면서 밖에다가 진지를 구축해서 성공한 예를 보셨습니까? 이 제가 만만하게 본다 한 것은 열린우리당이 결국 엉망이 돼갖고 사라지고 지금 대통합신당이라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알기 어려운 이 당이 와 있지만 이것조차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년간 분투한 끝에 실패해서 온 것이거든요. 그렇죠. 누가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문국현 씨를 돕고 있는 사람들보다 몇십 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울면서 와서 몇 년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해서 지금 여기 와 있는 것인데 그것을 한마디로 표명해버리고 자기들이 밖에서 하면 금방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현실을 잘 모르는 발언입니다. 그거는 뭐 저희가 실패해서 면목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은 세게는 못 드립니다만
예,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죠. 그분이 충분한 기회를 가지고 국민들과 만나시기를 막 기대하죠. 저는 기대하고. 정치 세력 간의 연대나 제휴 이런 것들은 늘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뭐, 그분 지금 뜨기도 전에 벌써 연대 협력 얘기 나오고 단일화 얘기 나오면 그분한테 도움될 게 있습니까? 저도 단일화 얘기 처음부터 딱 씌워져서 안 그래도 염력만 있고 양력이 부족해서 뜨기 힘든데 기압이 막 묵직하게 더 누르니까 더 힘들잖아요.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딱 잘라서 관심 없다고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예. 자, 그런데 그 어제 오마이뉴스 박형숙 기자하고 예. 그 인터뷰 하시면서 다음 총선은 고향에서 나가고 싶다, 나갈 수도 있다. 예.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고향은 이제 경주시고 대구에서 쭉 살아오셨는데. 그거 어제 처음 한 얘기가 아니죠. 예. 벌써 제가 한 보름쯤 전에 대구시당 경북도당 개편대회에 가서 인사말 그때 오늘 뛰었다고 하시던데. 오늘 뛴 게 아니라 확실히 후보 만들어주면 대통령 되고 음. 뭐 여러분이 후보 안 만들어주시더라도 원망 안 하고 네. 여기 어려운 지역이니까 여기서 도전하겠다. 그 시당 도당의 당원 동지들이 그 상의해서 허락해 주시면 뭐 대구에서 지내든 대구 시내는 수성갑이 제가 자란 곳이기 때문에 어머니도 살고 계시고 근데 그 다른 분이 하고 계시거든요. 지난번 총선도 나오셨고 제 마음대로 못 합니다. 경주도 또 지난번에 또 출마한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건 당의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만 당에서 허락만 한다면 그 두 군데 어느 곳에서 출마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가요? 우리 박형숙 기자가 새로운 사실이라고 해서 제목으로까지 뽑았는데 새로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예, 제가 한 많은 말들이 오래전에 한 말들인데도 처음 듣는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른바 약세 후보의 비애죠. 예. 그런가요? 네. 예. 그 독자 의견 중에 지금 댓글로 올라온 게 아니라 그 예고 기사의 독자 의견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오연호에게 보내는 추석 선물 종합 세트. 와신 상담이라는 분이 보낸 건데 그래서 저는 또 추석이 가까이 있으니까 어떤 좋은 거 보내셨나 했는데 보니까 그동안 그 유시민 의원께서 파병, 대연정 등등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한 거를 쭉 모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대연정을 찬성하는 식의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지금 그 한나라당에게 이렇게 맞서자고 하는데 그게 좀 논리적으로 좀 엉켜있지 않냐 뭐 이런 질문인데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수도 없이 제가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독일의 3인당하고 김인연이 메르켈 총리를 정점으로 해서 대연정을 하고 있는데 선거 치르면 그 당 안 싸웁니까? 그러니까 연합과 당을 합치는 것과 정치적으로 제휴하는 것 사이에 구분을 안 합니다. 우리 유권자들이 보면 언론이 특히 더 그렇죠. 정치권에서도 대연정하자 해놓고 뭐 한나라당하고 왜 싸우냐 이런 말 하는 분들 많은데요. 대연정이든 소연정이든 그것은 정치적 경쟁당끼리 일시적으로 손을 잡는 일이고 그것은 어느 나라에나 항용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없죠. 맨날 여당이 소수되면은 의원 빼오기 해가지고 공작해갖고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과반수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시도를 하지 않은 최초의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그럼 의회에서 입법기관의 안정적 기반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렇게 말할 때 워낙 일이 안 풀리면 뭐 일자리 문제도 있고 경제 활성화 문제도 있고 급한 일들이 많으니까 서로 좀 과격한 주장을 접고 대연정하자 그렇게 제안했던 것인데 저는 그게 수락됐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죠. 그렇지만 뭐 결국 거절당하고 판문만 남기고 시끄럽기만 하고 당하고 원수만 지고 그렇게 돼버렸는데 대통령께서 그 우리 정치에서는 너무 수준 높은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건데 자꾸 너무 수준 높은 일을 우리한테 안 맞는 일을 자꾸 하시려다가 문제가 일어난 게 많죠. 그 중에 하나죠, 이런 것이. 예. 이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독자 댓글이 2,300개를 넘으셨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문국현 후보 할 때 3,000번째 댓글을 쓴 사람한테는 저희 주간지를 무료로 보내드렸었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결국 경선으로 출마할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반대했다 이렇게 이광재 의원은 한 언론에서 얘기를 했고 또
유시민 의원께서는 뭐 특별한 반대가 없으셨고 좀 걱정이 일부 있으셨다 예, 예. 이렇게 하셨는데 이번에 사퇴할 때는 뭐 좀 간접적으로라도 상의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전혀? 없습니다. 제 일을 제가 해야지 누구한테 물어보고 합니까 그거를. 예, 이미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광재 의원이 뭘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얘기 들었으면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든가 그러지 기자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그런 적 없다고 이제 대변인 성명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5월 22일 날 장관을 그만뒀는데 그 전 주말에 그 마지막 인사 드릴 때 그 출마하고 안 하고는 제가 알아서 잘 판단하겠습니다. 어떤 경우든 실망시켜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할 테니까 걱정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뭐 대통령은 제가 워낙 좀 까칠하게 이렇게 정치를 해가지고 적이 많고 그러니까 걱정을 해주시고 그게 답니다. 그게 다고 뭐 정말 무정하게도 전화 통화 한 번 안 주시더라고요. 이제 바쁜 일이 많으셔서 아프간 사태 또 뭐 이제 그 부시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있고 또 북한 방문 준비하시는 거 있고 이래서 정신이 없으실 겁니다 아마. 근데 뭐 정말 전화 한 통 없으세요. 그리고 솔직히 그 저 참 우리 이해찬 후보 캠프에는 많은 분들이 청와대 출신들이 가서 했지 않습니까? 저한테는 정말 아무 도움도 안 주셨거든요. 섭섭했습니까? 아마 섭섭하지 않습니다. 그 제가 자력으로 그래도 그 정도 득표했으면 당당하죠 제가. 예. 무슨 자꾸 보이지 않는 선이 있어서 어찌 한다는 둥 그런 얘기 하는 분들 한나라당에서 그 얘기 하는 거야 뭐 당연한데 거기서는 늘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이 지금 대통합신당 이 경선 후보 진영에서까지 그런 얘기 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스스로를 모독하고 서로 침뱉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근데 어떻습니까? 그 이번에 경선전 출마하시면서 이제 유시민 독립회사, 예. 유시민 주식회사 이 독립적으로 뭔가를 내세우겠다. 지지자도 넘겠지만은 필요하다면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 뭔가 넘어서 뭔가 새로운 걸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지자 넘는 건 그렇다 치고요.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독립을 했으면 뭔가 좀 차별적인 거를 해야지 그래도 뭐 노무현 대통령이 볼 때도 야 정말 독립해서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가장 큰 독립성의 어떤 특징이랄까요? 그 어떤 걸 내가 좀 독립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독립 안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뭘 가지고 이렇게 독립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경선전에서 쭉 보여온 걸 보시면. 그 크게 성공해야 독립하는 거지. 독립선언만 해도 독립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친구가 노무현 대통령하고 뭐가 다를까? 옛날 모시던 회장님하고 저 젊은 이사가 나와서 새로 창업했는데 뭐 창업하자마자 큰 회사에 몸담고 있을 때 그 회사하고 바로 다르겠습니까? 차차 뭐 지금도 다른 점이 있다면 그럼 오 대표가 평가해 주셔야지. 제가 스스로 뭐 이렇게 다르다 저렇게 다르다 예, 그런 거는 적절치 않죠. 예. 어떻습니까? 그 선거운동 하시면서 예를 들면 시민광장 홈페이지라든가 혹은 뭐 그 이른바 친노 들의 그 네티즌들이 상당히 많이 모이는 서프라이즈라든가 그런 곳은 뭐 가끔씩 이렇게 보실 시간이 계셨던가요? 아니면 예, 짬짬이 눈팅만 하죠. 선거 기간에는 너무 바빠서 인터넷 접속 환경 자체가 없는 곳들이 많았고 그래서 뭐 2, 3일씩 못 본 적도 있고 합니다만은 뭐 공항 의전실에서 한 10분 정도 비행기 기다릴 때 이럴 때 재빨리 예, 접속해서 한 번씩 훑어보고 그래야지 저 온라인에서 여론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좀 알 수 있으니까요. 예. 지금 눈팅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역시 네티즌과 같이 호흡을 하다 보니까 네티즌의 언어를 알고 계십니다. 호흡이 아니고 제가 네티즌인걸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독자들도 재밌다 눈팅이라는 표현 이런 게 그 사이에 3,000번째가 벌써 넘어버렸네요. 예. 역시 미끼상 주간지 욕심이 나서서 그런 건 아니시겠죠, 설마 독자 여러분? 예. 예, 오늘 그 유시민 의원님 모시고 앞으로의 그 이해찬 후보 진영에서의 선거 전략 그리고 대통합 민주신당의 경선 가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전망을 해봤습니다. 그 예정된 1시간 10분 이게 좀 지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좀 여쭤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오마이뉴스 사이트에 그 문국현 후보에 대한 그 글이 다소 많았다, 조명이 많았다. 그래서
아마 유 후보께서는, 아니, 이제 사퇴하셨습니다. 유시민 의원께서는 직접 뭐 시간이 없어서 보실 수는 없었겠지만은 캠프 쪽에서 간간히 그런 얘기가 저희한테 들려왔어요. 문마이 뉴스라고요. 네, 뭐 문국현 띄우기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라든가.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네, 아니면- 들어봤습니다. 아, 들어봤습니까? 예, 예. 어떤 느낌 드셨습니까? 5년 전에는 저도 잘 띄워주셨잖아요. 예. 근데 뭐 공평한데 네, 요즘 오마이가 지면이 네, 편집이 옛날처럼 네. 편하지가 않아요. 아. 복잡해요. 아, 그런가요? 인터페이스가.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탑 뉴스 몇 개 들어가면 댓글까지 쫙 한눈에 아. 보이는데 너무 많은 걸 보여주려고. 예, 이제는 진짜 그 주 메뉴가 뭔지 모르겠어요. 네. 오마이만이 자랑하는 어떤 것. 음, 이것이 옛날과는 많이 좀 네. 옛날보다 흐릿해졌다. 그래서 네. 뭐 때문에 내가 오마이를 들어가지? 네. 저도 즐겨찾기 목록이 없습니다. 오마이가 네. 요새. 아, 그런가요? 예. 네, 그거 다시 넣으셔야 되는데. 옛날에 고대합 사건 이런 거 할 때는 하루에 최소한 2번 이상이라도 접속 안 하면 그건 아주 옛날 얘기고. 정보에 뒤떨어지는 사람이었는데. 요즘 그, 네. 예, 요즘 접속을 하셔야 됩니다. 네. 합니다. 하긴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 사실 그 지금 독자 의견 중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독자들의 의견을 제가 한번 예. 여쭤본 겁니다. 네. 오늘 독자 여러분들이 뜨겁게 같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유 의원께서 우리 그 네티즌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냥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기억 나온 김에 광고 한번 하죠. 인터넷 제발 UNDP.kr 접속하셔가지고 간단 클릭 몇 분만 하시면 투표하실 수 있는데 왜 안 해주십니까? 그 동원경선 한다고 썩은당이라고 욕만 하시지 말고 뭐 답답하시면 직접 와서 이거 한번 하십시오. 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건강하십시오. 건강이 최고입니다. 뭐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 보다 내가 건강한 게 훨씬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일상생활 잘 챙기시고 가끔씩만 좀 참여하는데 이거 1분이면 등록도 다 할 수 있고 투표하는데도 몇 초면 다 합니다. 이거 여기 한 200만 명만 참여해 주시면 뭐 박스떼기나 뭐 동원경선 이런 거 아무 문제 안 됩니다. 뵌 김에 부탁 좀 드립니다. 염력만 넣으시지 말고 양력을 넣어 주십시오. 이 온라인에는 저 담론만 무성하지 현실 권력은 오프라인에 있거든요.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바로 가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간편하게 있는데 이용해 주시지 않으니까 좀 가끔 허무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역시 그 이해찬 캠프의 선대위원장으로서 아주 효과적으로 마무리 발언을 하셨습니다. 예, 네티즌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까 제가 약속한 대로 3,000번째, 벌써 3,600번이 돼버렸네요. 3,000번째 네티즌에게는 저희가 주간지 1년 무료 구독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티즌 여러분께서 재방송 빨리 해달라 이런 주문이 많았는데요. 네, 이거 얼마 후에 재방송이 될 수 있죠? 아마 바로 된답니다. 바로 하니까 아까 처음부터 못 보셨던 분들 다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밤 9시 45분 스포츠 뉴스가 끝나고 항상 오마이TV를 찾아오시면 되는데요. 오늘도 밤 9시 45분에 다시 유시민 의원과의 대화 이거를 재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까 유시민 의원께서 향후 경선을 전망하면서 추석 직후에 호남전 여기에서 이해찬 후보가 1위로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는데요. 과연 오늘의 그 유시민 의원의 예측이 맞을지 아닐지 추석 직후에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때 또 필요하면 다시 한번 모시고 계속 듣겠습니다. 그리고 유시민 의원께서 비록 이번에 그 경선에서는 중도 하차를 했습니다만 이제 향후에도 계속 정치를 하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네티즌 여러분들도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마이TV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